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기도의회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경기북부 특자도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에 이어 경기 북부 주민들도 특별자치도 설립에 힘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여의도에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이번 경기북부 특자도 추진위는 모두 300명으로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경기 북부 지역 의정부, 양주, 파주, 가평 등 10개 시군 도민들로만 구성됐습니다. 민간추진위원회는 현재 경기도와 도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 정치기관 중심의 추진단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가 나서고 있고 국회에서도 특별법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국회에 공론화 중심에 있지 않기 때문에 법 제정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할 수 없이 이제는 경기 북부 도민들이 직접 나서야 할 때입니다. 추진위 위원들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는 북부의 자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음에도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립 공약이 더 이상 공약으로만 남게 할 수 없다라며 이제는 주민들이 직접 나설 때라고 말했습니다. 경기 북부 주민들의 오랜 소망이었습니다. 그동안 모든 행정과 사회 기능이 남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북부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추진위는 앞으로 행정기관과 협력해 경기 남북도 주민들을 만나고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의 당위성과 주민 설득, 여론 형성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의정부시가 경전철 운행 장애 발생으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7일 특별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경전철 관리 운영사 정희윤 대표 등 7명이 참석했는데요. 정희윤 대표는 경전철의 운행장애 발생 유형과 대응 방법 등을 설명하고 운행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동근 시장은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운행장애 원인을 명확하게 조사하고 사전에 점검, 정비를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운행장애로 경전철이 멈추는 상황에도 이용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에 경기도의회에서 기회소득을 놓고 김동연 도지사와 도의원이 거세게 맞선 바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기회소득의 개념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이목이 쏠립니다. 네,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의정부 지역 경기도의원 오석규입니다. 예, 먼저 예술인 장애인 기회소득이 이달부터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술인 11,000명에게 연간 150만 원 정도가 지급되는 걸로 이제 보면 대형 사업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어떤 기대 효과들 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경기도 내 많은 예술인 분들께서 문화예술 발전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창작의 기회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민선 8기 김동연 지사께서 예술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고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산하여 경기도의 문화예술의 성장을 기대합니다. 네, 그런데 여전히 이 기회소득이라는 개념이 좀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도의회에서도 개념의 명확한 정립을 요구한 바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김동연 지사께서는 그 경기 기회소득의 대상 선정 기준을 사회적 가치 창출자로 선정한다고 하시는데요. 본 의원은 사회적 가치 창출자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개념 정립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즉 경기 기회소득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 창출의 결과가 1,400만 경기도민의 생활 편익 증대와 직결되는 즉 공익을 위한 활동을 하는 직종과 계층으로 정의가 되면 기회소득 정책은 더 활성화되고
도민의 적극적인 지지도 더 이끌어낼 거라 생각합니다. 기회소득이 특정 직업 분야 및 개인의 경제 활동을 지원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의 해소에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기회소득 대상이 예술인과 이제 장애인 등 특정 계층에만 한정돼 있는 게 참 아쉽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경기도가 이제부터 무엇을 더 고민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특히 정책, 제도, 지원의 사각지대인 베이비붐 세대의 대상 확대도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중장년층은 한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하며 부모 부양과 자녀 뒷바라지 등 3대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직 및 퇴직 이후에 경제활동에서 소외된 분들의 경력과 전문성을 살리는 것이 경기 기회소득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경기도 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덧붙여 경력 단절, 즉 경력 보유 여성과 우리 청년 세대 등에도 우리 사회의 잠재적 가치 창출 계층에게도 기회소득 지급으로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이었습니다. 네, 참 이 기회소득이라는 명칭 자체가 좀 어렵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네. 좀 쉽게 이해를 하고 참여를 더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가 좀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술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좀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닌데요. 이번 달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많은 예술인분들이 신청을 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좀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면 네. 좀 더 창의적인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선전과 한화 이글스의 연승 등으로 프로야구의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오는 15일에 열리는 올스타전을 앞두고 프로야구 팬과 응원 문화의 변천사를 알아봤는데요. 정우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82년) 정부의 3S 정책 중 스포츠의 일환으로 출범된 한국 프로야구 KBO. 첫 시작은 서울의 MBC 청룡, 부산의 롯데자이언츠, 광주의 해태타이거즈 등 지역 연고제를 기반으로 6개 구단 체제를 갖췄습니다. 지역마다 구단이 하나씩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프로야구단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겐 자존심이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프로야구 팬들의 지역색이 강했습니다. 부산에서 태어나면 롯데자이언츠 팬, 광주에서 태어나면 해태타이거즈 팬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지역색은 경기장에서도 나타났는데요. 특히 롯데와 해태의 경기는 매우 치열했습니다. 당시 정치적으로 갈등이 많았던 전라도와 경상도, 각 지역을 대표하는 두 구단의 팬들에겐 절대 져서는 안 되는 경기였습니다. 그 시절에는 상대편이 지고 있을 때 보면 컵라면 국물을 뿌리고 어떨 때는 오줌도 싸고 애를 안고 그냥 이렇게 들어서 그냥 시를 시키는 거야. 해태 팬들이 그냥 우리 쪽 와서 응원을 하다 보면 가만 안 둬요. 팬들이 난리 나요. 그래서 그때는 막 이겨야 되고 막 강했고 과했고 약간 그런 것도 되게 셌어요. 그때는 무서웠어요. 한 번씩 그때는. 지금도 프로야구의 지역색이 강하지만 예전에 비해 다소 옅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지역마다 구단이 한 개씩 있던 것과 달리 현재는 10개 구단 체제로 수도권에만 5개 팀이 존재하고 경상도에는 3개 팀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을 떠나 좋아하는 구단을 선택하는 여러 이유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요즘 야구 팬들은 지역색이 얕아지고 있습니다. 저도 전라북도 정읍시에서 태어났지만 이 이디우 선수의 시원한 홈런을 보면서 롯데자이언츠의 팬이 됐는데요. 지금도 충남 갈매기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야구 팬들을 만나 들어보시죠. 가시죠. 유명한 스타 플레이어를 좋아하게 돼 그 선수가 뛰는 구단을 좋아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또 야구를 처음 본 시기 인상 깊은 경기를 한 팀을 응원하는 팬도 증가했습니다. 제가 2009년에 야구를 처음 접하게 됐는데 그때 기아 타이거즈의 시원시원한 경기력과 또 한국 시리즈의 나지완 선수 끝내기 홈런으로 기아 타이거즈 팬이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양현종, 윤성민 선수처럼 되게 뛰어난 선수들이 저를 또 심장을 떨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푹 빠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팀 문화에 빠져 지역에 상관없이 해당 팀을 응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승패를 떠나 팀 문화를 좋아하거나 각 구단만의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응원법에 따라 선호하는 구단을 정하는 겁니다. 저한테는 있어서는 이 승패에 좌우하지 않고 관계없이 야구 본연을 즐길 수 있는 이 모습이 좋아서 하나의 팬이 되었습니다.
저희만의 장점은 일단은 이거는 팬분들도 그렇고 구단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가족같이 아주라 상대 투수가 견제했을 때 막 좀 이런 그 응원을 접했을 때 너무 재밌더라고요. 또 여성 팬과 가족 단위 팬이 늘어나는 등 팬의 성격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개인의 취향과 생각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더해져 선호 구단을 선택하는 이유도 많아지고 팬 문화도 바뀌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도 많고 여성분들도 많고 저희 때는 남성의 그런 어르신들의 그런 막 과격한 그런 게 되게 있었잖아요. 지금 그런 문화가 바뀐 거죠. 문화가 이제 즐기는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응원해주는 선수를 정말 응원해주는 이제 그런 문화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올여름 경기장에서 좋아하는 야구팀의 경기를 보며 무더위와 스트레스를 홈런처럼 멀리 날려버리시는 건 어떤가요? 지난 7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제2차 경기도 북부권 시장 군수협의회 정기회의가 개최됐습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회의에 참석해 양주시 현안 사항을 건의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주시는 우이령길 전면 개방 요청과 기반시설 지원 대상 도시첨단산업단지 면적 기준 조정 등 2건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경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세미나 공동 개최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도 사업비 분담료 조정, 구리에서 포천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추진 등의 안건 등을 논의했습니다.